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꼭두각시 밖에 안 됩니다. 한국 자체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네바 국제정치연구소 각국 외교관과 정치학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세계적인 프랑스의 외교관은 세미나 장소에서 한국을 미국의 종속국이라 폄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위스의 한 교수는 모두의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작심 발언은 했는데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프랑스 외교관은 발표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말을 했길래 프랑스 최고 외교 고문은 자신의 발표를 중단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말리아 베르나르트고 전략안보학 교수로서 다음 주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네바 대학의 제 사무실은 항상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맑고 푸른 제네바 호수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특별한 가을날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황금빛 낙엽들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의 리듬이 새 이메일 알림 소리로 깨졌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니 제네바 국제정치연구소의 신흥 강대국과 국제질서의 미래라는 초청장이었어요. 연사 목록을 쭉 살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칫했습니다. 에드몬드 슈미트. 순간 뱃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10년 전 베를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만났던 그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은빈 머리카락에 항상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에드몬드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외교 고문이자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학자로서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자주 말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를 돌아보았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광활한 아시아 대륙에 비해 작게 보였어요.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그저 크기만 볼 뿐이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이 분단된 나라를 연구하고 여러 차례 방문하며 그 놀라운 변화를 지켜봐 왔으니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저는 분단 국가들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분단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지정학적 측면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파괴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및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를 발견했어요.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면서도 전통 사찰과 궁궐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집중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한 노인에게 물었을 때 그는 간단히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시 에드몬드로 돌아왔어요. 작년에 그는 한국이 단지 미국의 종속국일 뿐이며 자체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글은 널리 퍼져서 많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의 말은 국제관계에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연구 파일을 꺼내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 성장 차트,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 탱크,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방위 능력, 한국 음악, 영화, 텔레비전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화 영향력 통계까지 말이죠. 사실은 에드몬드의 무시하는 발언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세미나는 3일 후였어요. 제 발표는 에드몬드의 발표 다음 날인 둘째 날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의 잘못된 견해가 이미 참석자들, 전 세계의 대사, 군사 지도자, 정책 전문가들의 마음에 심어질 거였어요. 결심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분노나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데이터와 설득력 있는 예시로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시대적 인식을 넘어선 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열고 슬라이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에드몬드가 한국이 작고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경제력과 기술적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가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한다면 대륙을 넘나드는 문화적 영향력을 증명할 거예요. 그가 한국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뤄내는 정교한 외교적 균형을 보여줄 것입니다. 준비를 마칠 때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네바 호수는 가을 석양 아래 짙은 주황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결의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에드몬드 슈미트 같은 사람에게 맞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앞에서는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유럽의 오해에 도전해야 했어요. 자료를 챙기고 사무실 불을 끄면서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국제정치연구소는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돌기둥과 넓은 계단이 마치 지식의 신전처럼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발표 자료의 무게와 제가 이제 하려는 일에 더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랜드 컨퍼런스 홀, 그러니까 그 큰 회의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맞춤 정장을 입은 외교관들, 완벽한 자세를 갖춘 군 장교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의 동료 학자들이 모두 한 공간에서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를 찾는 동안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세련된 중요성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면 가까이에서 에드몬드 슈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팬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은빈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비싼 파란색 정장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면서 자신감 있게 손짓하자 주변의 작은 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불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듯 그에게서는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간줄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대담한 것이었죠. 어쩌면 경력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에드몬드 슈미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기조연설자일 때는 더욱 그랬죠. 마침내 연구소 소장이 단상으로 다가와 모두를 환영했어요. 간단한 소개 후 그는 에드몬드를 호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이전에 수백 번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의 편안한 자신감으로 무대에 오르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신흥 강국들과 그들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라고 에드몬드가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 있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국가들이 진정으로 이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20분 동안 그는 영토, 인구, 군사적 독립성 등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한 그의 이론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예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요? 그건 겨우 5천만 명의 인구와 제한된 영토를 가진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가 무시하듯 말했어요. 미국의 보호 없이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의 정책과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아무 의문 없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에드몬드 슈미트의 말을 누가 끊을 거라고는 놀란 듯한 사회자는 마지못해 저를 가리켰어요. 에드몬드, 저는 일어서서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해 준비한 몇 가지 데이터에 대해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그의 표정은 짜증과 오락 사이를 오갔어요. 그는 분명히 도전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에게서는요. 청중들은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며 술렁이고 있었어요. 제 발표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들이 지금 논의하고 계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불확실해 보였고 에드몬드와 저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프게 긴 순간이 지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르나르트 교수님, 간략하게 의견을 나눠주시겠어요? 에드몬드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겉으로는 관대해 보이는 제스처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짜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것은 마치 바다를 건너는 느낌이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몇몇 제 연구를 알고 있는 동료들은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심호흡을 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95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극적인 상승 곡선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 차트가 아닙니다. 라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이것은 생존과 끊임없는 도전의 시각화입니다. 표정이 읽기 힘든 가면처럼 변한 에드몬드를 직접 바라보며 저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능력,
기술 혁신,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에서의 경제적 강점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일부 청중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잔뜩 찡그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신들의 세계관이 도전받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어요. 에드몬드는 무대 옆에 서 있었고 팔을 꼬고 있었으며 제가 제시하는 각 사실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었고 그 힘이 제 말과 화면의 이미지를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자가 된 이유였어요. 인식 아래에 있는 현실을 찾아내고 가정들의 사실로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디어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계속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밝은 화면이 청중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대 측면에서 에드몬드의 시선이 저를 향해 따갑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나눠야 할 데이터와 이야기에 집중을 유지했어요. 숫자만으로는 한국의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어요. 화면은 1997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 당시의 이미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소중한 금 장신구, 결혼 반지, 심지어 아이들의 돌 반지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십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해 국가가 외채를 갚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1997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27톤의 금을 국가를 구하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할머니들은 소중한 갑오를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 반지를 바쳤어요. 이것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청중을 힐끗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심으로 매료된 듯했어요. 심지어 아까 에드몬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일부 사람들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다음 슬라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첨단 접촉 추적, 마스크 배포 시스템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IT 기반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대응을 다른 국가들의 모델로 칭찬했습니다. 이를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만든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였어요. 발표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적 힘을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거대한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BTS의 이미지, 오징어 게임과 세계적인 관심을 끈 다른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 그리고 대륙을 가로질러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였어요.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문화적 힘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소개했습니다. 사성 장군, 기업 임원, 메이저 리그 운동선수, 그리고 주요 언론인들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단순히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는 교육적 우수성과 야심찬 정신을 반영하고 있어요. 발표 내내 저는 청중들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새로운 이해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몇몇, 특히 나이 든 외교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재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장 중요한 요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강대국의 리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하고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러시아와 독자적인 외교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를 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과 힘의 진정한 표시입니다. 제가 마치자 잠시 동안 방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동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노트북 연결을 끊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 관계에 약간 당황한 듯한 사회자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세션 전에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질 것을 알렸습니다. 브레이크 시간 동안
몇몇 참석자들이 질문과 의견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일부는 더 알고 싶어 하는 진정한 호기심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특정 요점에 도전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임을 알기에 저는 모든 대화를 환영했어요. 방 건너편에서 에드몬드가 다과 테이블 옆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평소 팬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화난 표정보다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컵을 내려놓고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가 다가오자 제 주변의 작은 무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대립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변해 있었어요. 무시하는 듯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사려 깊음, 그리고 아마도 존중까지도요. 아말리아, 그는 저의 직함 대신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예상 밖이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강의 전까지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소. 하지만 이제 나의 편견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소. 그의 고백은 어떤 화난 반응보다도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에드몬드 슈미트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한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추고 덧붙였어요. 이제부터 나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보지 않을 것이오. 이것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새로운 중심지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에드몬드를 당황시키거나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청중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국제관계를 위해서였어요. 사회자가 다음 세션을 위해 모두를 다시 불렀을 때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디어의 전투는 승리했어요. 힘이 아닌 진실을 통해서 말이죠. 제네바, 세미나 이후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을 낙엽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고 겨울이 왔다 가고 이제 봄이 파리를 부드러운 색채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아래쪽에서 센강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멀리서 솟아올라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어떤 것들은 변함없이 남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는지를 생각나게 했어요. 오늘 저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초청은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보냈는지 때문이었죠. 에드몬드 슈미트가 직접 저에게 그의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전화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를 대학으로 데려갈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료를 모으고 거울에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고대한 뜰을 지나며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53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수세기 동안 유럽의 사고방식을 형성해왔어요. 오늘 저는 이 오래된 벽 안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인상적이었어요. 나무 패널이 벽을 덮고 있었고 좌석줄은 작은 원형극장처럼 무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옆문으로 들어섰을 때 방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대부분의 좌석을 채우고 있었고 교수들과 외교관들은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는 에드몬드 슈미트가 앉아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연단으로 다가왔습니다. 방 안이 즉시 조용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동료의 강연을 들을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드몬드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말리아 베르나르트 교수는 우리가 현실을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소개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예의 바른 소개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인정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단의 자리를 잡으며 젊은 얼굴들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이들은 유럽의 미래 외교관, 정책 기반자,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이 아시아와 어떻게 교류할지를 형성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지도상에서 작아 보이는 국가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제 뒤 화면에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하지만 21세기에는 국가의 힘이 영토나 인구,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능력, 국가적 단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나옵니다. 강의 내내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을 공유했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같은 예시도 포함했어요. 이들은 모두 혁신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몇은 사려 깊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고 저는 그런 질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제네바와는 달랐어요. 대결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학문의 길은 때로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결론에 다가가며 말했어요. 한국을 연구하는 동안 저는 국제 정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계를 볼 때 기존 틀을 넘어 바라보시길 권장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수가 된 이유였어요. 젊은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에드몬드는 저를 노트르담 대성당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가 창가에 앉아 석양이 고대 교회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아말리아,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유럽이 아시아에 대해 수세기 동안 가져온 편견을 깨뜨렸죠.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에드몬드.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며 신흥강국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아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유럽의 시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립으로 시작된 것이 협력으로 변모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며 파리 저녁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시작된 제네바의 사무실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도전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점의 변화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파리의 저녁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제 여정이 원을 그려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험을 떠나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였어요. 멀리서 에펠탑이 밝게 빛나며 그 빛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저는 이것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관한 오래된 인식을 깨는, 그리고 작은 국가들이 혁신, 단결, 비전을 통해 우뚝 설 수 있는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저는 제네바로 제 학생들과 연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으로 돌아갈 거예요. 변화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말이죠. 아말리아 베르나르트 교수는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선입견을 깨고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편안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보여준 것처럼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 혁신, 그리고 단결의 힘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